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오늘은 이 큐브 다시 들고 왔는데요. 이 큐브 지금 현재 제가 들고 있는 큐브의 이름은 믹스업 플러스 444라는 큐브인데요. 오늘 믹스업 플러스 444 큐브는 이미 제가 해법 영상을 올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 믹스업 플러스 444로 믹스업 플러스 333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도 시켜드리고 좀 해법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믹스업이라는 시리즈는 뭐냐면 믹스업은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큐브, 333 큐브는 여기서 이렇게 45도 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90도씩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만 되는데, 믹스업 시리즈 자체는 뭐냐면 이렇게 45도만 회전을 해도 이게 돌아가는, 이게 회전이 되는, 그래서 이게 모양 변환도 발생하는 걸 믹스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믹스업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요 엣지 부분 있잖아요. 요 엣지가 보시면 원래 이게 한 덩어리, 그러니까 크게 333이라고 본다 그러면 요게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믹스업 플러스 시리즈라고 해요. 믹스업 시리즈랑은 또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플러스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444처럼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믹스업 플러스 444인데 이거를 갖다가 333처럼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전만 안 하시면 돼요. 이 444, 이 가운데 요 회전을 안 하시고 우리가 막 333 섞듯이 444 섞듯이 이렇게 즐기게 되면은 얘는 믹스업 플러스 333처럼 즐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믹스업 플러스 시리즈를 333, 444 둘 다 구매하는데 좀 여력이 안 된다. 저도 333 없어요. 그냥 이걸로 그냥 333을 즐기거든요. 그래서 444 하나만 사시면 이걸로 444도 즐길 수 있고 333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믹스업 플러스 333 해법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3에서는요, 333은 일단 난이도로 따지면은 444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이 엣지를 페어링하는 부분은 쉬워요. 그러니까 444는 이 엣지 페어링하는 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이게 또 분리가 되어 있고 색깔이 안 맞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데 333에서는 이 엣지를 페어링할 때는 특별한 공식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페리티 발생할 때예요. 이제 이게 원래 일반 333 큐브에서는 페리티라는 게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짝수 큐브에서는 페리티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엣지가 하나만 홀수로 뒤집어 오리엔테이션이 안 맞는 경우, 또는 이 엣지가 두 개만 자리가 바뀌는 경우, 그래서 이제 토끼발, 바보 토끼발이라고 하는데 얘는 333임에도 불구하고 발생을 해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엣지가 잘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할 때 믹스업 플러스 444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쓰면 토끼발, 바보 토끼발을 그냥 공식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데 333은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회전을 안 쓰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되게 쉬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333에서 쓰는 공식은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근데 어떤 공식이냐면 지금은 모양 변환이 없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섞다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식은 444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 그대로 쓸 거니까 한번 되게 쉽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저 444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공식에서 저는 따왔어요. 우회전 내리고 좌회전 내리고 우회전 올리고 좌회전 올리고 이 공식에서 따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회전 내리고, 그러니까 우회전을 할 때는 F를 이걸로 올린 게 아니라 가운데 축을 이렇게 하는 거고 45도만 돌려야지 모양 변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F회전이에요. F회전이고 원래 우리가 공식은 우회전 내리고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조각의 움직임이 뒤쪽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변형을 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우회전 올리고 좌회전 올리고 우회전 내리고 좌회전 내리고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럼 여기 똑같은 움직임을 여기다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회전 올리고, 그 다음에 좌회전도 45도만입니다. 올리고, 우회전, 내리고, 좌회전, 내리고. 자, 이렇게 했더니, 딴 데는 변화가 하나도 없이요. 요 안에 있는 요 부분 3개가 도는 거 보이시죠? 움직임을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일로 왔고, 여기 있는 게 일로 왔고, 여기 있는 게 일로 왔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우회전, 올리고, 좌회전, 올리고, 우회전, 내리고 좌회전 내리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쓰면 공식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원위치로 3사이클이기 때문에 원위치로 가고,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양 변환을 해결할 때 보면 앞면에 이렇게 토끼발 같은 이빨이 두 개가 튀어나와 있을 경우 요 두 개가 평평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평평하게 그대로 내려오고요. 여기 있는 튀어나온 게 평평하게 바뀌고요. 튀어나온 게 평평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서 모양 변환이 발생, 모양 변환이 발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써볼까요? 우회전, 올리고, 좌회전,
올리고, 우회전, 내리고, 좌회전, 내리고. 자, 깔끔하죠? 자, 그럼 요 공식 하나만 가지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예시 솔빙 한번 해볼게요. 자, 큐브를 먼저 섞어 보겠습니다. 섞으실 때는 먼저 이렇게 333 파트를, 333을 좀 충분하게 섞어주세요. 이게 섞으신 다음에, 뭐 이제 어느 정도 섞였다. 뭐 많이 안 섞으셔도 돼요. 어차피 또 섞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45도 회전을 해서 먼저 충분하게 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45도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섞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네가 잘리죠. 얘네들을 이렇게 충분히 자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르고, 한 번 45도 돌린 다음에 여기서 충분하게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다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모양 변화는 없이. 그래서 최대한 많이 잘라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조금 더 모양 변환이 발생을 하면 회전 제약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섞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얘 이거 안 잘렸잖아. 그러니까 안 잘린 것도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최대한 많이 잘려 있고 섞여 있어야지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444를 회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리더라도, 아이고, 이거 모양이 똑같나? 색깔이 똑같나 보네요. 모양 변화, 444를 섞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두 개는 흩어지지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흐트러지면 444가 되는 거고, 333은 이렇게만 잘립니다. 실제로 믹서 플러스 333을 사서 해보시면 여기가 다 붙어 있어요. 여기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잘려라. 믹스업 시리즈가 이게 보시면 이게 회전 성능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안 좋고, 그래서 함부로 너무 힘있게 돌리지 마세요. 충분히 다 잘렸죠? 지금 충분히 다 잘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를 하느냐, 45도 회전을 해서 180도 돌리면 모양 변환이 안 발생하고 90도 이렇게 돌리고 원위치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모양 변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또 모양 변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5도 맞추고 45도만 회전시키고, 자,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을 또 만드실 수가 있고, 이제 최대한 또 모양 변환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또 45도만 회전을 해서 이렇게 회전해 주시고 또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올록볼록 막 튀어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모양 변환을 푸는데요. 모양 변환을 풀 때 1단계는 뭐냐면, 먼저 요 가운데 이 평평한 부분이죠. 이거는 센터 조각이고요. 이렇게 튀어나온 건 엣지 조각이에요. 그래서 센터랑 엣지 조각이 위치가 안 맞을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거든요. 얘네를 먼저 제 위치로 보내주는 건데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자, 먼저 여기 엣지잖아요. 요 엣지 조각, 요 바꿀 거 위에다가 센터 조각, 얘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45도로,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해요. 이 왼쪽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렇게 바꿔요. 오른쪽으로 45도 회전을 하면 요 이제 엣지 조각이 위치로 가죠. 그 다음 여기에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슬래시 해머 F, R', F', R.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있었던 엣지 조각이 튀어나가고요. 그러니까 3사이클에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센터 조각, 여기 위에 있던 센터 조각이 들어갔죠. 그리고 45도 원위치 돌아오시게 되면 깔끔하게 평평해졌죠. 요거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엣지 방향을 이렇게 넣으시면 지금 엣지가 지금 여기 방향이 틀어졌죠. 얘가 지금 이렇게 90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바꾸실 때 요 센터 조각 옆에다 잠깐 치워주시고, 얘를 45도 이렇게 평평하게, 그러니까 얘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방향이 맞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나중에 또 다른 작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45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역슬래시 해머 F, R', F', R. 그 다음에 원위치. 자, 그럼 흰색 센터 갖고 또 여기 맞았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45도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 앞면 내리고, 오른쪽 내리고, 앞면 올리고, 오른쪽 올리고, 원위치. 참 쉽죠? 여기 튀어나온 게 있다는 건 반드시 이게 센터 조각이 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엣지가 방향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옆으로 치워주시고, 아이고, 얘를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원위치. 자, 그럼 세팅 끝. 자, 오른쪽으로 보내서 앞면 내리고, 오른쪽 내리고, 앞면 올리고, 오른쪽 올리고, 원위치. 자, 그럼 또 됐고, 이제 하나 남았네요. 자, 얘는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내서 내리고, 올리고, 아이고, 올리고, 원위치.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차적으로 센터랑 엣지 제 위치에 보냈고, 여기 하고 나면은 이제 다만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엣지가 이미 잘못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건 되게 쉬워요.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옆으로 보내면 여기서 이제 여기니까 왜냐면 여기서는 얘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얘를 지금 이게 돌아가지가 못하니까 이 센터 자리로 와서 여기서 돌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돌리게 되면 지금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기껏 또 우리가 얘네가 지금 다 삐뚤어졌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를 회전하되 이 센터 조각들이 얘가 일로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일로 집어넣어 주면 돼요.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자, 그러면 여기 옆으로 붙였죠? 그다음 얘를 일로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엔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그러면 이제 옆으로 붙었고 원위치 하게 되면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방향 전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모양 변환 1단계고요. 자, 이제 모양 변환 2단계는 이제 모양 변환을 푸는 2단계는 요 이제 튀어나온 것들 얘네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건데 요때 이제 아까 우리 배운 공식 쓰는 거예요. 요 보시면 앞에 튀어나온 거 2개 앞면에 도시고요. 여기서 아까 배운 공식이죠. 우회전 올리고 좌회전 올리고 우회전 내리고 좌회전 내리고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요 세 자리 하면서 다 평평해졌죠. 이게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돌리면서 이렇게 지금부터 45도 회전은 없어요. 요거 할 때는. 그래서 또 우회전 올리고 좌회전 올리고 우회전 내리고 좌회전 내리고. 요거 평평하게 맞추시면서 동시에 색깔도 맞출 수가 있는데 굳이 그거 신경 쓰면서 하면은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족족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회전 올리고 좌회전 올리고 우회전 내리고 좌회전 내리고. 이 초록색도 맞았네요. 마침. 그 다음에 이렇게 앞면에다 이렇게 2개 배치해 주시고 공식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우회전 올리고 좌회전 올리고 우회전 내리고 좌회전 내리고. 그러면 하다 보면 금세 끝났죠? 이게 마지막에 뭐 있어? 자, 다 맞았죠? 자, 우회전. 그러니까 기왕 하는 거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흰색이 일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흰색 여기가 요 엣지 바깥쪽 부분이 흰색 엣지가 오면은 좋잖아요. 그러면 배치를 좀 해주고 싶은데 흰색 엣지가 여기 있네요. 이 지금 주황색 야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도 이렇게 맞출 수도 있다라는 건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굳이 안 맞춰도 상관없어요. 우회전 올리고 그럼 여기서 페어링이 되는 거거든요. 좌회전 올리고 우회전 내리고 좌회전 내리고 하면서 자 모두 평평하게 바뀌었죠. 이러면서 이제 모양 변환이 끝난 겁니다. 해결이. 자, 얘는 이제 444가 아니기 때문에 센터 조각이 흐트러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333에서는 여러분이 센터가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얘는 우리가 45도 회전을 했었기 때문에 이 센터들이 지금 위치가 안 맞는 게 보이시죠? 원래 흰색 건너 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센터 위치를 먼저 맞춰줍니다. 색깔 맞추면서 해도 되는데 그냥 센터를 고정시켜 놓고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흰색, 노랑이죠? 그럼 여기가 빨강이 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빨강이 와야 되니까 이 빨간색과 초록색을 먼저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주황과 빨강을 또 바꿔줘요. 이렇게. 그러면 빨. 여기가 초록색이 와야 되잖아요. 초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센터, 색 배치에 맞춰주는 거, 요거를 먼저 해주시고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엣지 페어링을 할 건데요.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건 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더 편한 방법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센터 2개를 고정을 해요. 초록과 주황, 얘를 고정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센터 2개 자리만 계속 바꿀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자리가 바뀌었다 원위치 됐다 바뀌었다 원위치 됐다 이렇게 계속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센터를 고정하지 않고 바꾸게 되면 나중에 센터 위치 또 바꾸면서 또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센터를 고정합니다. 하나. 두 번째 그러면 자 제가 얘를 페어링 해볼게요. 그럼 흰색이 바깥쪽이 흰색 안쪽이 초록이잖아요. 그럼 요 자리에 안쪽이 흰색이거나 바깥쪽이 초록색인 엣지를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45도 회전해서 돌리고 원위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페어링이 되는 거죠. 쉽죠? 이거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센터 자리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또 하나 바깥쪽이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다. 바깥쪽이 파란색인 거. 그럼 갖다 놓고 여기서 또 45도에서 회전하게 되면 또 맞았죠. 그러면서 또 이 센터는 초록색이 원래 이 자리가 맞으니까 원위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센터 2개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엣지 페어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엣지 페어링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센터가 제자리에 있거나 한 번 바뀌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자리를 고정해 놓고 여기서 계속 페어링이 돼서 여기를 또 딴 거로 채워주고 하시는 게 편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파란색을 맞춰주고 나면 파란색 페어링 됐죠? 그럼 여기다 또 빨간색을 갖다 놓는 거예요. 또 빨간색, 바깥쪽에 빨간색을 갖다 놓고 또 페어링. 이게 그러니까 굳이 두 개 맞추려고 고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나만 맞추시면 됩니다. 하나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노란색, 바깥쪽 노란색 페어링. 이렇게. 보이는 족족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되게 빨리 맞춰줘요. 주황색. 이렇게 주황색 또 페어링.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거는 지금 주황, 초록은 바뀌었지만 나머지 얘네는 안 바뀐다는 거. 이게 여기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바깥쪽이 또 파란색. 또 이게 그냥 막 돌려도 돼요. 이게 그냥 겉면을 돌릴 때는 센터가 자리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회전을 해주시면서 또 페어링. 바깥쪽이 노란색. 또 페어링. 바깥쪽이 또 빨간색. 빨간색 페어링. 얍. 금방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또 맞춰졌네요. 자, 그러면 자, 안 맞는 것도 갖다 여기다 갖다 놓고 바깥쪽이 노란색. 이거가 여기 있네. 여기 엣지가 쇽. 자, 초록 주황 항상 요거 잊지 마시고 자, 노란색 또 페어링. 되게 쉽죠? 그럼 파란색 여기 있네요. 쪽. 이제 이 조각을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 게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자, 그럼 또 초록주황 여기입니다. 초록색 자리 왼쪽 여기다가 놓고 여기 자리를 이제 주황색, 바깥쪽이 주황색. 이게 몇 개 안 남으면은 이제 두 개씩 팍팍 됩니다. 벌써 다 끝났나요? 아니죠? 자, 여기 초록빨강, 바깥쪽이 초록색. 여기 있죠?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 슉 돌려주시고 바깥쪽이 주황색 하면서 슉 돌려주시고 자, 그런데 보시면 엣지 페어링이 벌써 끝났습니다. 되게 쉽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이제 발생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돌리면 자리가 바뀌는 거고 홀수 회전을 하면 자리가 센터 두 개가 바뀌고 짝수 회전으로 끝나면 센터가 원위치에 있겠죠. 지금은 이제 홀수 회전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흰색 바닥에 파빨 초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초록이고 주황이 자리가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 엣지 페어링은 끝났는데 여기에서 센터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원위치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자리를 바꿔줬는데 여기서 그냥 바꾸게 되면 엣지가 또 섞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섞이겠죠. 이러면 안 되고 여기가 빨강이잖아요. 빨강 이 자리에 빨강색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같은 색끼리 바꿔주게 되면 센터의 자리는 바뀌었죠. 초록주황이 센터의 자리는 바뀌었지만 엣지는 어때요? 원위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엣지 페어링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이제 333 맞춰보면 끝나는 거예요. 자, 333 맞춰볼까요? 페어링 슉슉슉 초록색 주황색 슉. 와,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십자가 만들었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 훨씬 잘 하시겠죠. 잘 하실 테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방법으로 하세요. 어머, 지금 거꾸로 넣었네요. 이게 이런 걸림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제 되게 느려 보이잖아요. 제가 실제로 좀 느리게 잘 못하기도 하지만 얘는 이렇게 막 빡빡빡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걸림이 심해서 이게 제가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막 스피드 소빙하듯이 돌리다 보면은 이 안쪽에서 축이 한번 뒤틀리면은 지옥을 맛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얘는 그러니까 정확한 회전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조금만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돌리려고 그러면은 뒤틀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90도 회전은 아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면서 F2에 끝났죠? 마지막 보시면 자, 이제 페리티가 발생을 했네요. 일단은 요거 십자가 파트를 보시면 십자가 원래 센터를 중심으로 십자가 부분에 해당하는 엣지가 다 뒤집어져 있거나 아니면 짝수로 2개가 맞거나 4개가 맞거나 이런 경우가 되는데 지금 하나만 방향이 맞았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OLL 페리티 토끼이빨이죠. 자, 토끼이빨 여기서 해결하고 할게요. 왜냐면 나중에 토끼빨을 해결하고 나면 다시 섞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 뒤집어 줄게요. 토끼빨이 발생하는 원리는 먼저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토끼빨이 발생하는 원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요렇게 여기서 지금 글씨 여기 보이시죠? 이게 만약에 주황 센터가 주황색을 바라보고 있는 정방향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센터가 파랑이나 초록색, 그러니까 원래 정상 상태에서 90도로 틀어진 상태에서 페어링이 돼 버리잖아요. 이제 지금 요 센터를 요 상태에서 엣지들을 다시 쭉 재정렬을 해서 페어링을 하시게 되면 토끼발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90도가 틀어진 한 센터가 90도가 틀어진 상태에서 이게 이제 그 정렬을 엣지 페어링을 해서 막 맞추게 되면 발생하는 게 토끼발이에요. 그래서 뭐냐, 지금 얘가 하나가 방향이 틀렸다는 소리예요. 얘가 지금 센터나 방향이 틀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얘 센터 방향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듀나메스님이 그 소개해 주시는 방법인데 매우 쉬워서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얘를 뺍니다. 얘를 아무거나 요 자리에다 집어넣어요. 얘를 노란색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센터가 밖으로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얘를 앞면으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게 되고 원위치 하게 되면 얘가 지금 보시면 요 자리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트위스트 3번 하면 들어가게 되죠.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외국인 유튜버들이 보면은 이제 아예 흐트러짐 없이 이 토끼발, 바보 토끼발 해결하는 공식을 소개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제 뭐 그거 공식은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근데 길어가지고 외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리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면 똑같죠? 그리고 윗면 쇽 보시면 아까 하나만 엣지가 맞았는데 이번에 2개가 맞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토끼발을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맞춰 볼게요. 쇽. 자, 맞추고 바보 토끼발도 발생을 하면 좋은데 바보 토끼발이 발생한 것 같네요. 일단은 맞춰볼게요. 어떻게 발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걸려요. 이게 G펌이 나와버려가지고 아이고 제가 공식을 잘못 썼나봐요. 이게 333 공식을 쓸 때요. 이게 막 손이 막 돌아가면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써가지고 이게 되게 맞기가 쉬운데 이게 이제 막 걸림이 심하면 되게 천천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공식을 자주 틀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실수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쭉 맞추고 났더니 이제 엣지가 2개만 자리가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보 토끼발이죠. 이게 바보 토끼발이 이제 만약에 이게 444 큐브면 그냥 우리가 아는 공식 써서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333 이 333을 가지고 이 333의 움직임을 가지고 얘를 풀어야 되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왜 발생하는지 원리를 알아야지 풀 수가 있겠죠.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444 큐브가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해서 666을 하고 왔는데 이제 아까 토끼발은 이렇게 한 면이 90도가 틀어졌을 때 토끼발이 발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바보 토끼발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센터가 옆면의 센터가 한 칸씩 90도씩 다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회전축 있죠. 이거를 요거를 하나의 가운데 부분을 회전축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회전축이 이렇게 90도씩 밀려가지고 맞춰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바보 토끼발이 발생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이제 토끼발, 바보 토끼발의 발생 원리라든가 그래서 그걸 원리를 이용한 무공식 해결 궁금하신 분은 제가 아래 하단 링크에다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원인은 결국 그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443면요 이거 무공식으로 해결할 때 이렇게 센터 자리를 갖다가 여기서 빨강 요 자리를 파랑, 요 자리를 주황, 초록으로 90도씩 바꿔주기만 하더라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333이니까 2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 거냐면, 즉, 얘 지금 왜 발생한 건 333에서는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뭐 이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쪽이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전축이 45도 회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센터 자리들이 제대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빨간 센터 자리가 여기였던 거예요. 이 엣지 자리. 그러니까 센터가 여기. 그러니까 이게 다 45도씩 틀어진 상황인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45도 회전이 되는 큐브들이 있잖아요. 썬큐브나 바구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토끼발이나 바보 토끼발이 발생을 했다. 페리티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페어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결해주면 되겠어요? 센터들을 갖다가 이게 45도 회전을 한 다음에 하나씩 재정렬을 해주면 돼요.
그럼 근데 대신에 이제 완전히 분해했다가 다시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초록색 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걸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걸 집어넣고 이 초록색 센터가 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넣는 거 우리 배웠죠? 이렇게 넣고 45도 넣고 그다음에 역슬래점으로 센터를 넣어준 다음에 원위치. 자, 그럼 이 초록색 센터를 기준으로 하나씩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요 빨간색 재잖아요. 빨간색을 빼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아무거나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빨간색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넣어서 빨간색을 넣으면 되는데 쇽. 사실 방향까지 좀 생각을 해서 넣으면은 좋기는 해요. 여기가 초록색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할게요. 막 섞이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요 파란색이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쓸데없는 거 집어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파란색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45도 넣어서 여기서 내리고 앞면부터 내리고 올리고 한 다음에 원위치. 자, 그러면 여기 파란색 센터 됐고 이제 주황색만 넣으면 되겠죠. 그럼 주황색 일단 위에다 올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자리 주황색이니까 45도 회전 그 다음에 내리고 올리고 한 다음에 원위치 하시게 되면 끝난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센터들이 삐뚤어지니까 45도씩 틀어진 거를 45도 전부 다 이렇게 틀어가지고 제 위치로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색 배치는 흐트러진 게 없죠. 없으면서 이제 대신에 이게 좀 흐트러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까 배운 거 있잖아요. 배운 걸로 이용해서 우리가 교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좀 우리가 빠른 교정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요 제 색깔도 좀 맞춰가면서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방향이 얘가 내려오고 가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 우회전 올리고 좌회전 올리고 우회전 내리고 좌회전 내리고 자, 그러면서 딱딱 세 개 동시에 맞았죠. 그럼 주황이면서 기왕이면 그럼 주황색이 튀어나온 거는 없네요. 그러면 최대한 덜 흐트러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랑 하나 맞추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또 우회전 올리고 좌회전 올리고 우회전 내리고 좌회전 내리고 이것도 아마 이 과정도 공식화를 하면 아마 좀 더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제 요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그럼 초록 그러면서 이 초록도 그냥 흐트러짐 없이 되겠어요. 어떤 공식화를 해서 최소한으로 어떻게 하면 움직여서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면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귀찮아가지고 저는 그냥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 변화 끝났잖아요. 아까 헷갈리지 않게 초록 주황 요 자리에서 또 이제 해볼게요. 파랑 바깥쪽이 파랑 바깥쪽이 파랑 바깥쪽이 파랑 이게 생각보다 금방 됩니다. 자, 슉 돌리고 바깥쪽이 초록 바깥쪽이 초록 여기서 초록 주황 하면서 여기가 빨강 왠지 얘가 마지막 걸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러면서 페어링이 끝났죠? 네, 엣지 페어링은 끝났고 근데 이제 자리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주황색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주황색을 넣어서 주황 색을 갖게 해서 한 번 더 자리를 바꿔주면서 자, 이러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실제로 끝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한번 봅시다. 조주 빨강 실제로 끝난지 안 끝난지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맞아야죠. 만약에 맞췄는데 짜잔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페리티가 해결이 안 됐네요 하면은 안 되니까 자 제가 낼 수 있는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왜 안 보여? 여기 있군요. 짜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쫙 했을 때 참고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바보토끼바를 해결했잖아요.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회전을 어떻게 그러니까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이제
이제 몇 번 회전했느냐, 짝수냐, 홀수냐 회전했느냐에 따라 토끼발이 한 번 더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 토끼발은 아까 해결하는 거 알려드렸죠? 이렇게 해서 요 센터 자리를 센터로 뒤집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런 큐브는 이제 90도가 틀어지면은 토끼발이 발생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이게 180도로 뒤집어지면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어쨌든 쭉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을까요? 오, 쉬운 게 나왔네요. 아이고. D2. 야. D2. 마지막. R2. 슉. 하게 되면, 아까 요 두 개가 바뀌었었나요? 근데 보시면 토끼발이, 바보 토끼발이 해결된 게 보이시죠? 이제 이게 바보 토끼발을 모공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고, 이제 이게 좀 흐트러짐을 최소화하면서 맞추는 방법은 여러분이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면 최소화가 되더라 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사실 찾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고, 실제 아무런 흐트러짐 없이, 이거 뭐 다른 조각 흐트러짐 없이 공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공식도 있어요. 외국인 유튜버 분들 중에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걸 이제 올리신 분도 있으니까, 또 그게 궁금하시면 믹서 플러스 333 페리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또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 큐브 믹서 플러스 444 큐브지만 요걸 333처럼 즐기는 방법, 그래서 그에 대한 해법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믹서 플러스 시리즈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심심하면 되게 자주 돌려요. 그래서 일반 333, 444 정도까지만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얘네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큐브는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잔걸림이 좀 있긴 하지만 회전면만 정확히 진행하면은 이제 고장날 일도 없고, 사실 얘는 뭐 특별하게 뭐 이거 지금 제가 윤활과 처리 같은 걸 안 했는데도 보시면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능도 괜찮은 큐브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일반 큐브 하시면서, 근데 이렇다고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뭐 특큐를 하는 데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리는 큐브니까 한번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엔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